여러분 오늘은요, LG생활건강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리뷰해 볼까 합니다. 예상대로 나온 걸까요? 전 예상과는 다소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화장품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의 적자, 그리고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부진한 흐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LG생활건강의 대응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실적과 함께 떨어지고 있는 주가의 흐름, 뒤엎을 만한 모멘텀은 진짜로 없는 걸까요? 현재 증권사 리포트들도요, 이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심리적 하락세가 더욱 이어질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주주님들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지만 이 시점을 기회로 삼아서 볼만한 또 요건들은 정말 없는 것인지, 오늘 전반적인 LG생활건강 실적 리뷰와 함께 그리고 주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LG생활건강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에서는 1조 7,136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에서는 1,06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가 하향했고요. 전체적인 이 매출액에서는 2% 하향한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시장 예상치 또한 하회한 기록이죠. 화장품 사업은 낮은 기저 영향으로 성장성을 보이긴 했지만 이 기대치는 못 미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비화장품 사업 또한 비용 부담 증가로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전체적인 전 사업부가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평가가 다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지금 중국에서의 매출 성장성이 그나마 보여지고 있어서 계속 이 미국이나 일본의 마케팅을 강화하기보다는 중국에서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의 큰 의존도가 있었던 기업이고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호응도가 좋은 기업으로도 어쩌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티 사업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이 영업이익 면에서는 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신규 모델을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 김지원 씨를 새로운 이 스타 마케팅으로 모델로 발탁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그리고 기능성 제품 라인업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비수기 및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시황에서도 이 더후 브랜드 중심으로 중국 온라인 매출은 고성장한 모습을 나타냈고, 면세 매출은 좀 하락했지만요, 이 국내 온라인 및 H&B 매출 성장세는 지속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HDB, 홈케어 데일리 뷰티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요, 매출액,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하락했고, 영업이익에서는 마이너스 11.8% 전년 동기 대비 하회했습니다. 이 해외 구조 조정 효과 지속에도 고정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이 리프레시먼트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감소한 폭을 나타냈습니다.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신제품 출시 및 브랜드 마케팅 강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현재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음료 소비의 이 둔화, 그리고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재료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도 계속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흐름 안에서 또 트렌디적인 차별화된 신제품은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분기 실적은 이렇게 지금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아직 4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4분기는 전체적으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에서도 크게 하락하는 계절적인 그리고 실적의 비성수기를 맞이하는 LG생활건강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흐름을 2024년에도 가져갈 것인지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현재 지금 우려감들이 더욱더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도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분기 실적에서는 껑충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투자적인 관점으로는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전 좋겠다라고도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11월 초 지금 앞서서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발동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 중국에서 1,900조 원의 경기 부양 정책이 승인될 가능성입니다.
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수혜는 내년으로 미뤄지고 전체적인 수익은 현재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에서의 실적의 둔화를 가져가고 있는 중국 관련의 이 종목들에게는 큰 시각을 바꿔줄 수 있는 작은 또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내년까지는 내년에 이 시진핑이 방한한다라는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어서 중국 관련해서의 모멘텀은 어느 정도 LG생활건강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의 정보도 계속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의 좀 흐름을 좀 비교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지역 공략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같이 가져갔지만 양사의 해외 매출 성장세는 좀 엇갈렸죠. LG생활건강의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 1.7% 줄었습니다. 중국과 기타 지역에서의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5.5%, 14.1% 증가했지만요. 북미와 일본 지역에서 오히려 매출이 빠진 탓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 너무 럭셔리 브랜드에 집중한 것이 북미와 일본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요, 국내와 그 중화권의 매출은 하락했지만 코스닥 실적 편입 효과로 인해서 미주와 그리고 유럽, 중동 등에서의 지역 매출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자, 현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좀 미주나 그리고 해외 각 지사의 지금 수장들을 좀 바꾸면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 중국에서의 반등이 또 회복이 되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크게 수혜를 가져가는 부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라고도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자, LG생활건강이 다른 이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좀 판단이 됐지만, 현재 북미 시장 대응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더 페이스샵의 이 미감수라는 라인 중심으로 해서요, 이 하반기에는 더욱더 클렌징 제품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감수 라인의 클렌징 제품군은요, 전체적으로 이 아마존 내에서 해당 카테고리별 상위 랭킹이 됐던 종목 브랜드 제품군으로 보여지고요. 또 빌리프 아쿠아방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세포라에서도 아이 카테고리 탑 1을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또 인지도가 올려지고 있는 이러한 브랜드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차인박 같은 경우에도요. 이 지난번 아마존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던 제품들이긴 한데, 자, 5월 북미 아마존 채널에 입점한 이후 립세린 제품으로 20주 연속 립버터 부분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아마존 내 립 제품, 립세린 이 카테고리 1위를 달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틱톡 시딩 영상 또한 1000만 뷰 이상 노출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이 주력 이 화장품 이제 고객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10대, 20대 분들에게 큰 마케팅 효과가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하반기나 내년의 흐름에서도 꾸준한 이러한 인지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도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향에 민감한 북미 시장 특성을 반영해서 립세린 이 신제품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전반적인 이 흐름을 어떻게 지켜가고 북미 시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그 효과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인지도 내년의 흐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에 또 어닝 쇼크, 또 추가적인 중간중간 이 중국에 대한 또 반영 기대감이 소폭 올라와 줬다가 3분기 실적 이 리뷰와 함께 전체적인 이 하락을 이끌어 갔습니다. 자, 지금 매물대 부근 이탈한 후에 주가가 형성됐고요. 그 흐름으로 다음 매물대 부근까지 내려오나 했으나 이 하락세는 더욱더 깊어지진 않고 이 유지한 채는 이 장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LG생활건강 이 중국 이 경기 수양 정책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 대로 또 빠르게 회복 가능한 이러한 기업으로도 보여지고 있고, 현재적으로는 다른 기업들과 다른 행보, 그리고 또 그만큼의 성과를 크게 이뤄내지 못했던 기업으로도 평가가 되고 있어서 현재 주가에서도 한 발 뒤쳐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내년의 흐름엔 또 저는 모릅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가 줄수록 그 부분에서의 성과나 그리고 그 흐름이 빠르게 시장에 반영이 될수록요. 이 부분에서의 흐름을 빠르게 개선시키고 활기를 더욱더 칠 수 있는 부분은 LG생활건강이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시점이나 관점의 차이가 시장에 반영되는 이 흐름 또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3분기, 4분기 실적에서의 우려감 다소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고 기회로 삼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의 흐름은 지금보다는 나은 흐름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LG생활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LG생활건강 종목 분석을 꾸준히 했었던 화장품 멘토로서요. 저는 이 기업이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재 흐름이 다른 화장품 기업들보다 좋다라고 긍정적인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전체적인 이 향후의 흐름들로 봤을 때 기대할 점은 충분히 남아있는 기업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서 충분하게 또 중장기 적인 이러한 관점으로 대응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는 전체적으로 전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오늘도 LG생활건강이나 화장품에 관련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LG생활건강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은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간 내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